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치매 초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더 놀라운 치매 조기 경보 증상을 발견했는데요. 나는 혹시 이런 증상이 있지 않은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증상인데요. 그렇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이 치매 예방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논문 위주 근거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불치의 병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조기에만 발견하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새로운 신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치매는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면 그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리 치료를 해도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 연구에서 치매에 걸리기 전에 이미 많은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졌는데요. 특히 치매에 잘 걸리는 유전자를 지닌 경우 이 특별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특정 증상들은 치매가 나타나기 무려 9년 전부터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럴 때 다양한 예방법과 치료로 중증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치매의 초기 증상,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무려 9년 전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치매 위험군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증상을 말씀드리고 치매 예방법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치매가 걸린다는 게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매 증상이 확 나타나서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치매가 시작하기 전부터 그냥 놓치기 쉬운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때 심각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해도 중증 치매를 상당히 막을 수가 있죠. 한 유명 유튜버도 치매를 조심하라라는 의사소견을 듣고요. 유튜버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미 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이처럼 치매는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가 가장 중요한 치료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초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해야 하느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치매 초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고요. 치료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금 일을 기억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옆집에 돈 떼인 건 기억이 잘 나는데 오늘 당장 내야 할 수도세 전기세는 기억이 전혀 안 나. 이런 것도 치매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또 몇 년 전 일은 잘 기억하는데 방금 내가 물건을 어디다 뒀지? 요새 도통 물건 둔 곳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아,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는데 뭐였더라?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했는데 그게 뭐였지? 라는 이러한 증상들이죠. 물론 주의력이 약하거나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업무가 많은 분들은 이럴 수가 있어요. 뇌가 과부하가 걸리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별로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일도 많이 없는데 이게 점점 심해져요. 이런다고 한다면 그때는 위험 신호가 되겠죠. 비록 스트레스가 심하다 하더라도요. 이런 증상들이 점점 심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 중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매일 통화하는 친한 친구 이름이 생각이 전혀 안 난다. 대화 중에 이름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막 내 집 주소도 깜빡깜빡한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치매 초기 증상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증상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요. 일상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차, 자동차, 비행기 같이 어릴 때부터 알던 아주 평범한 단어들 같은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니까요. 이 증상은 그래서 사회 부적응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막 꺼려지고 매사에 공포심이 생기면서 사회적으로는 적응을 잘 못하는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무감각해지거나 화를 벌컥벌컥 내는 증상입니다. 특히 이 증상은 프론토템포랄 디멘치아라고 불리는 치매의 한 종류에서 잘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평소에 낚시를 좋아하거나 물건 같은 거 잘 모으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했던 취미생활에 흥미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겁니다. 흥미가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매일매일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식사를 준비한다거나 장을 보러 나간다거나 하는 일에 갑자기 막 짜증이 올라오면서 화를 막 내는 것도 바로 치매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갑자기 영문도 모르게 화를 막 쏟아내서 이 자녀분들이 정말 놀라고 힘들어하는 경우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진단을 받아보니 우리 부모님이 치매였구나 라고 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치매의 특정한 증상들에서는요, 갑자기 남을 막 의심하고 되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평소에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런 증상들도 치매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평소 자주 하던 일을 잘 처리 못하는 증상입니다. 특히 요리나 가계부 쓴다거나 하는 딱 일상에서 하는 매일매일 하는 이런 종류들의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은행 가서 세금 내는 것도 어려워지고 간단한 계산하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증상들도 치매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면 나중에는 오늘은 며칠이고 무슨 달인지 이런 것도 도통 잘 모르겠고, 더 심해지면 가까운 사람 얼굴을 봐도 잘 못 알아보겠다 싶은 증상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때 치매를 강력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진짜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서 스토리를 못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도 치매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는데 송혜교 씨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영담 선생님이 착한지 나쁜지도 모르겠고, 임지연 박연진 씨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막 드라마를 보는데 헷갈리는 것도 치매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스토리를 기억하고 드라마상 배우들의 대화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이러한 것들도 다 기억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증상은요, 바로 심각한 길치입니다. 길치도 보통 길치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즐겨가던 곳을 잘 못 찾아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도 치매 증상이에요. 사실 이 길을 찾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아주 복잡한 일이기도 하고요. 이 수학적으로도 보면요, 이 갈림길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경우의 숫자들을 추론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길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뇌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길을 많이 찾아다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이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특정 부위들이 막 커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길이 많기로 유명한 이 런던의 골목골목을 매일 찾아다니는 런던 택시 기사분들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커져 있더라라는 것이 한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같은 행동과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실제 치매 노인의 경우에는 점심 먹은 것을 까먹고 점심을 또 먹고 여러 번 또 드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외에도 목욕을 하고 나서 그걸 까먹고 목욕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증상을 계속 반복하고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도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정말 끔찍하고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증상인데요. 8차선 도로나 고속도로 혹은 찻길을 그냥 신호도 안 받고 막 건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정말 위험해서 종종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고속도로를 그냥 막 걸어 올라가시는 노인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일상생활에서 판단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인지기능이 떨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위험한 것과 위험하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심각한 증상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증상 외에도 최근 연구들에서는 치매에 걸리기 무려 9년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도 발견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잘 넘어지고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것과 숫자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잘 넘어졌던 증상이 있었던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았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영국의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였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과 숫자 기억이 떨어지는 건 당연히 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왜 넘어지는 게 치매와 관련이 있을까? 그건 바로 치매가 이 운동 능력도 손상시키기 때문인데요. 바로 운동과 관련된 신경세포들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는 게 치매랑 아무 관련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몸에서요, 치매가 9년 뒤에 생겨요 라고 우리에게 SOS를 보내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치매에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치매 초기 증상에서부터 치매가 걸리기 무려 9년 전부터 나타나는 증상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더 놀라운 치매의 조기 경보 증상을 발견했는데요. 나는 혹시 이런 증상이 있지 않은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증상인데요. 바로 냄새를 잘 못 맡는 증상입니다.
조금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 연구는 최근에 세계적인 의학 저널 뉴럴로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미국 시카고대 의대에서 행해진 이 연구에서는요, 냄새의 농도를 6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옅은 냄새에서 짙은 냄새까지 맡아보게 하고 어떤 농도에서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맞추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매우 간단한 실험 같아서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 900명을 대상으로 약 5년간 계속 해봤더니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치매 위험 유전자인 A4E4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냄새를 훨씬 못 맡았을 뿐 아니라 냄새가 뭔지 구분을 잘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상인보다 무려 약 40%나 냄새를 못 맡는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 치매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나이가 75세에서 79세를 넘어가야 냄새를 맡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A4E4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보다 10년이나 먼저, 즉 65세에서 69세 사이에 이 냄새를 맡는 후각 기능이 더 빠른 속도로 나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냄새 정도는 못 맡아도 되는 거 아니야? 냄새 못 맡는다고 치매 걸린다니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연구를 진행해 보니 이렇게 냄새를 못 맡는 분들이 또 치매 증상, 즉 뇌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치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냄새를 맡는 기능들이 남들보다 10년 일찍 더 빠르게 나빠지고요. 바로 이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는 치매 증상인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매우 빨랐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때문이었는데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치매 환자에 많이 축적이 되어서 뇌 기능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뿐만 아니라 뇌와 연결된 후각신경까지 망가뜨리는 것으로 이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쉽게 말해서 뇌에 생기는 찌꺼기, 검버섯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즉 뇌에서 이런 게 자꾸 끼면서 뇌의 기능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자꾸 침착이 되면 치매를 일으키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자꾸 끼면요, 정상적으로 생각과 판단을 수행해야 하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간의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뇌는 결국에 이 신경세포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맛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물질들이 자꾸 검버섯 끼듯이 뇌에 자꾸 끼면은요, 이 신경세포들의 네트워크 기능이 망가지는 것이죠. 물론 베타 아밀로이드와 치매에 대해서 정말 이게 치매의 원인이냐라는 여러 반론들이 지금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치매의 대표 질환인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치매를 조기에 알아차리는 게 좋다는 걸까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빨리 발견할수록 뇌 기능을 그만큼 더 잘 보존을 하고요. 중증치매 진행 속도를 늦춰서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치매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점점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 미래는 노인 인구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노인들을 부양할 젊은이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치매는 점점 더 국가적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치매를 방치했다가는 정말 앞으로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이 치매 예방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논문 위주 근거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 영상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1순위 치매 예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아니, 몸 쓰는 거하고 뇌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운동은 치매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 건강이 바로 뇌 건강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몸을 많이 쓰면 뇌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에 나온 연구를 보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인지기능 유지가 더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운동은 얼마나 하면 되느냐? 이 운동을 할 때는 일주일 기준으로 한 주에 2시간 반 정도는 걷기 등의 가벼운 운동을, 한 주에 1시간 15분 정도는 조깅과 같은 좀 더 운동 부하가 있는 운동을 하라고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요, 테니스 같이 많이 뛰는 재밌는 운동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방법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다입니다. 제대로 된 음식, 이게 뭘까요? 사실 전통 한식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식단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전통 한식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식단이 바로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최근에 여러 연구에서 올리브오일과 견과류, 채소 위주의 식단인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자면요, 더 나아가 고혈압 예방 식단인 대쉬 식단을 합친 마인드 식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인드 식단이 치매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콩, 두부, 계란, 과일 등이 선호되고요. 설탕, 동물성 지방, 과도한 소금 등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새 소금 가지고 정말 말들이 많은데요. 소금 자체는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 사망률이 올라가는 게 이미 여러 역학조사에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금을 과다 섭취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퍼진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소금 섭취량과 사망률의 관계가 J자형이라는 건데요. 일단 많이 섭취하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은 맞아요. 문제는 매우 적게 섭취하는 경우에도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소금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세 번째는 술, 담배를 조심하자입니다. 담배는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되면 혈관성 치매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혈관 건강이 바로 뇌 건강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도 뇌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가 잘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보면요, 과도한 음주는 모든 종류의 치매의 위험 인자라는 게 연구 결과에도 있어요. 술은 맥주건 소주건 하루 한 잔을 넘어가면 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정신 활동이 중요하다입니다. 게임이든 퍼즐을 풀던 머리를 많이 써야 뇌 건강에 좋다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어울리는 것도 뇌를 쓰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어울려 지내면서 사회와 계속 연결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일반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입니다. 우리 뇌는 예민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든지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하면 뇌 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에 있어서도 이게 전부 다 혈관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요,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 관리라고 뭐 특별한 게 있다 보다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내 건강을 꾸준히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 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기존의 논문과 새로운 연구 자료들을 다 찾아보고요, 보다 정확하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